네, 오늘 증거는 말한다는 내모녀의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은 2008년 초 일식집을 운영하며 세 딸을 키우던 엄마 김 씨. 직원들에게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3, 4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겠다던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이 김 씨의 오빠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동생의 상태가 걱정된 거죠. 결국 동생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며 경찰들과 함께 집을 찾았는데 집안은 여느 날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강도나 누군가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던 겁니다. 경찰들도 범죄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며 순수히 돌아갔죠. 그렇게 긴 여행을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아이들의 개학날이 다가와도 내 모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녀에겐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게 요약하자면 40대 여인과 3명의 딸이 한꺼번에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40대 여인인 김 씨인데요. 이 김 씨의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김 씨와 이 세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18일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경찰이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김 씨와 둘째, 셋째 딸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됐고요. 큰딸인 대학생인데 큰딸 같은 경우에는 실종된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헤어진 뒤에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전화기가 꺼지고 나서 한 2, 3일이 지나면 정확히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8일부터 연락이 두절됐겠구나라고 했지만 정확한 실종 시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40대 김 씨의 오빠도 처음에는 여행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네, 오빠 되시는 분이 이제 직접 찾아갔죠. 집에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일단 뭐 컴퓨터가 켜져 있기는 했는데 뭐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이제 너무나 깨끗하니까 뭐 크게 특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가보니까 2주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 이게 조금 이제는 뭔가 심각하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단순 가출인지 강력 범죄인지 명확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심상치 않았던 건 첫째 딸을 뺀 새 모녀가 집에 들어간 흔적은 있는데 나오는 흔적은 없었고요. 또 집안에서 혈흔까지 발견된다고요. 네, 경찰이 이제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집에 들어가고 감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게요. 방 안 침대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시트 커버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추후에 시트 커버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위에 시트는 없지만 그 매트리스는 있잖아요. 매트리스 위에 잉크가 쏟아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그 잉크 자국을 정밀 감식을 한 결과 그 잉크 밑에서 혈액이 검출됩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은 이 혈흔에 대해서 이건 살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진 않았나 봐요. 당장은. 그렇죠. 당장 그 혈흔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살해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잉크 자국이 있는데 그 밑에서 아마 고의로 혈흔을 지우려고 잉크를 부은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혈흔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정밀 감식을 하니까 침대라든지 방바닥 세면대 쪽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심각한 어떤 사건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실 또 경찰도 조금 헷갈렸던 게 당시 실종된 후에 김 씨의 번호로 또 직원에게 또 문자가 오기도 한다면서요. 네, 원래 여행 가기 전에도 식당 종업원들에게 알렸잖아요.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이렇게 알렸는데 한참 뒤에 식당 종업원들에게 또 한 통의 문자가 온 거예요. 주말에 식당 좀 잘 부탁해.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님이 여행이 길어지나 보다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근데 진짜 실제 사라진 이 여성이 진짜 직접 보낸 문자인 건지 아니면 제3의 남성이 혹은 여성이 혹은 제3의 인물이 문자를 보낸 건지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실종 다음 날에 첫째 딸의 휴대전화가 잠시 켜지기도 했는데 위치가 전남 화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경찰이 해보니까 전남 화순 쪽에 있는 야산 인근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잠깐 신호가 잡혔다가 이내 끊겨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4시쯤에 이제 그
엄마죠. 엄마 김 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이 식당 이 종업원들한테 나 주말에 잘 있으니까 식당 좀 잘 좀 부탁한다. 이런 문자가 온 거죠. 네. 경찰이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모녀가 실종되기 전에 거액의 예금을 해지하는 그러한 정황도 좀 발견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이 경찰이 이 김 씨가 이 10월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잔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난달에 지급했어야 되는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 모녀가 세 모녀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1억 7천만 원짜리 정기 예금이 해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종이 됐으니 혹시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경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발급받아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됩니다. 이 김 씨의 아파트 CCTV에서 실종 당일에 아주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는데 무언가를 나르는 모습이 포착되고요. 조금 전에 최단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억 7천에 돈이 인출되고 뭐 이런 게 나오면 경찰은 바로 이건 큰 사건이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발생했을 걸로 추정되는 장소가 아파트라면 볼 것도 없이 CCTV 확인합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요. 실종 당일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5번에 걸쳐서 여행 가방 큰 것과 이불보 같은 거에 뭘 싸가지고 옮기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방이라든지 이불보에 싼 그런 이 물체, 이 형체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큰 가방을 차량에 싣고 이 남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인근 주민이 이 남성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을 해서 그 차량 번호를 적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적어놓은 차량 번호를 통해서 이제 김 씨 소유의 차량이라는 게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특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18일에 김 씨가 실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일에 김 씨 소유 차량이 호남 고속도로를 이제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에 다시 이 김 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사라지는 이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차량은 세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우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지문이 나왔고, 그래서 그 지문을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이 지문의 신원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행 가방이 그 밖으로 빠져나간 여행 가방 개수가 4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내 모녀를 살해하고 시신에 유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김 씨의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 차량을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그 어머니의 차량이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집에서 지금 범행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복준 의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집이 그렇게 막 난장판이 돼 있는 상황도 네.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면식범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경찰이 그 당시에 이 어머니인 김 씨가 지인들에게 내가 재혼한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가방까지 준비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이것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이 식당 종업원들이 사건 전날에 이 김 씨가 종업원들에게 내가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행의 동행인이 이 약혼을 했다, 재혼을 할 거라고 말하는 남성이었다는 것으로 눈치가 그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찰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집에서 그 당시에 나간 거는 3개예요. 아, 3개예요. 4개가 아니고, 네. 4개가 아니고 3개라고 네. 좀 보정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 야구선수 출신 사업가였다고요. 네, 바로 유명 야구 선수 출신의 사업가 이호성 씨였는데요. 워낙 이호성 씨가 이 여성이 운영하는 일식집에 자주 온 터라 이 직원들은 이 이호성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여성이 나는 이 이호성과 재혼할 사이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털어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호성 씨가 매일같이 오던 이 일식집에 어느 순간 부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발길이 끊긴 이호성 씨, 경찰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억 7천만 원 예금을 해지한 것도 예. 이호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요, 네. 이 피해자 김 씨, 사망한 김 씨가 1억 7천만 원을 예금 해지해가지고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나올 때, 네. 그때 김 씨의 차를 운전해 준 사람은 이호성 씨인 게 CCTV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호성이 이 김 씨, 피해자 김 씨가 1억 7천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죠. 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호성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이 여성과 어떤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이 사업 비용 명분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명확하게 지금 빌려간 돈, 네. 주고받은 거래한 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드러난 거는 현재까지 1,000만 원 정도를 네. 빌려주고 받고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호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해태 타이거즈 아주 그 4번 타자 유명한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웨딩 사업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웨딩 사업만 했었으면 괜찮은데 전남 순천 쪽에다가 100억 가량을 투자해가지고 경마장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순천 시민들이 이거 우리 고향에 교육의 도시에 경마장 들어온 거 옳지 않다.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 바람에 무산되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군요. 증거도 확인을 했고 범행 동기도 얼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호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유력 용의자로 본 건데요. 전국에 저렇게 용의자 수배 전단이 내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호성이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된다면서요. 네, 그 한강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계시던 분이 이제 그 주검을 발견을 하게 돼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상태에서 검은색 구두를 입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지문을 이제 확인을 해봤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숨진 이 씨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 카드를 근데 예. 3장이나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인양하고 난 다음에 소지품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지품을 봤더니 전화카드만 3장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이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그 전화를 하면서 내 인적사항 이런 게 드러나지 않기를 또 혹은 추적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들고 다녔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이 씨의 어떤 범행이라는 어떤 이 추정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력 용의자가 숨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보를 받아서 그 네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모녀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 기대가 결국 무산이 된 거죠. 화순의 인근에 있는 한 주민이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선산에 비석을 세우는데 땅을 파야 한다면서 인력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삽 등으로 구덩이를 파준 뒤에 수고비로 7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 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에서 구덩이를 파준 곳을 특정해 봤더니 이곳이 이 씨의 선친 묘소가 있는 모 교회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특정을 해서 경찰들이 가서 구덩이를 파봤더니 네. 이곳에서 김모 씨와 세 딸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조금만 제가 좀 부연 네. 설명드릴게요. 경찰에서 이호성 씨의 인적사항을 딱 특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은밀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이호성 씨라는 사실이 모 언론사에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다른 절대 다수의 언론사들은 경찰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검거할 때까지 좀 엠바고 해주십시오. 근데 모 언론사에서 그런 약속을 깨고 바로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력 용의자는 이호성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방송했다는 그게 말씀이시죠? 뉴스에 막 그냥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오자마자 그 뉴스를 본 이호성이 그 내연녀가 일산에 사는 차모 씨란 내연녀가 또 있었어요. 그 여성과 같이 봤어요, 호텔에서. 그리고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그 여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여성은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네. 본인은 한강에서 투신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사망이 좁혀오고 전국적으로 네. 자신의 얼굴이 예.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그래서 검거를 보입니다. 못하고 결국 네. 시신을 발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당시 경찰도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당시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범행 수법이나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치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미리 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맞아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나갔다면서요, 이호성이요. 네, 사실 하루만 좀 안 들어와도 가족들이 걱정하기 마련이잖아요. 경찰 신고를 늦추기 위해서요, 여행이란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행 다녀온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산이잖아요. 네. 자신의 선산, 가족들의 선산에 이제 좀 땅을 파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유가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신을 그곳에다 묻혔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이제 식당 종업원들에게 여행으로 알려뒀기 때문에 한 번 더 여행임을 강조한 거죠. 주말에 식당 잘 부탁해라. 이렇게 휴대전화 메시지도 보내놓은 점이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숨긴 대목입니다. 그러면 당시 집에서 혈흔뿐만이 아니라 잉크 자국이 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것 또한 혈흔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잉크를 뿌려놓은 건가요? 아주 계획적인 거고요. 하나 더 이제 더 첨부하면 이호성이가 한강에 투신해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또 나가니까 네. 그때까지는 경찰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단비 취재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스를 본 사람이 이 본인의 선친 묘소 구덩이를 파준 사람이에요. 네. 선친 묘소 앞에다가 구덩이를 상당히 크게 팠는데요. 네. 그거 파달라고 비석 옮긴다고 해서 파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거 엊그제 와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이 비석 옮긴다고 나한테 땅 파달라고 하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네. 저 사람이 지금 TV 나오는 이호성이가 네. 이래서 이 사람이 신고를 경찰로 해주는 바람에 네.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 또 신고가 없었으면 시신도 아마 경찰이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해 안 가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짚어볼 텐데요. 첫째 딸은 집이 아니라 신촌에서 친구를 예. 만난 뒤에 실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호성이 첫째 딸을 일부러 불러서 그럼 첫째 그렇습니다. 딸도 살해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네. 시신이 나중에 내구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원래 집에 있었던 김 씨, 그 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 같은 경우는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즉 말하면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건데요. 그 옆에 있던 첫째 딸 시신 같은 경우는 이 둔기에 의해서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훼손된 채로 숨져 있는 걸로 네. 드러났고요. 그 추정을 해보니까 그 큰 딸 같은 경우는 그 대학생인데 뭐 이 오페라라든지 이런 쪽에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호성이 아마 집에서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큰 딸을 밤 12시경이 다 돼가지고 불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디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처럼 아빠하고 엄마하고 곧 결혼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냐 내가 태우러 갈게 하니까 큰딸이 아마 위치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성이 거기 가가지고 큰딸을 만나서 차 안에서 둔기로 살해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세 사람을 살해한 이유이기 때문에 큰딸이 살아있으면 이 범인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볼 것도 없이 이호성을 지목할 사람은 큰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큰딸까지 구태여 연락해서 찾아가지고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군요. 근데 당시에도 약간 미스터리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게 어쨌든 집 안에서만 지금 세 명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들도 몰랐을까? 약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이 사건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호성은 엄청난 이 괴력기구, 원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범행한 걸로 경찰은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둘째, 셋째가 다 사춘기고요. 네.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하니까 엄마는 안방이고요. 각각 다른 방에서 순차적으로 살해한 걸로 추정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유서가 발견됐다면서요. 뭐 네. 아들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네. 이호성에게는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아까 또 말씀하셨죠. 네, 김 씨 네. 김 씨는 본인이 이제 직원들에게 나 이호성하고 재혼할 사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근데 내연녀가 있었어요. 이 내연녀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이호성이 처음부터 이 김 씨와는 결혼할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다고 봤는데요. 특히 이호성이 사귄 여성이 내연녀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호성은요, 본처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처는 따로 있고 아이가 있어서요. 네. 그 아이를 부탁한다고 형한테 유서를 쓴 거고요. 네.
그 추신하기 직전에 그 만났던 호텔에서 같이 얼굴을 봤던 그 내연녀는 일산에 사는 차모 씨라는 여성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여럿 있었고 네.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그렇습니다. 살인도 하게 되고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군요. 네. 하지만 핵심 용의자 이후성이 숨지는 바람에요.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고 진짜 범인, 동기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